자, 이제 마지막 세 렉처는 탄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Solid State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상변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어떤 다른 석출물이 이렇게 레티스 파라미터나 조성에 따른 석출물이 이렇게 생기는 고상에서의 이러한 상변태 등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탄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재료를나 원자력 쪽에서는 이런 미케닉스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접근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단순한 SLB Inclusion Theory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 미케닉스의 대가죠. SLB가 어떤 매트릭스 내에 인클루전이 있을 때 이것의 응력, 탄성을 해석하는 기본 이론을 제시했고 페이스 필드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이 SLB의 인클루전 티오리에 기반한 탄성 이론을 활용하여 탄성을 모사합니다. 자, 보시면 알파상이 엄마상 매트릭스라고 하고 베타라는 어떤 인클루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원리는 원래 베타에 만약 매트릭스가 없었다면 베타는 이만해야 하는데 이 안에 넣기 위해서 이것을 구겨서 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의 소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수업에서는 레티스 파라미터의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만 고려하겠습니다. 만약 알파와 베타가 레티스 파라미터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구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베타의 레티스 파라미터와 알파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을 구기거나 늘려서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서 들어갔고 코헤런시가 있다는 것은 이 원자들의 이 연결성, 원자들의 배열의 연결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 경우만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겨서 넣었기 때문에 레티스 파라미터의 차이가 있겠고요. 알파가 매트릭스, 베타가 프레시피테이트라고 하면 그것의 비율에 의해서 주어지고 이것은 크로노커 델타, ij가 같을 때만 1이고 다른 경우엔 다 0이 되는 이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알파 베타가 알파보다 큰 경우 A를 쓰면 좋겠네요. 베타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알파 매트릭스보다 큰 경우라면 이 경우에 양수가 되겠습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 만약 베타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알파보다 작았다면 음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알파 베타의 상대적인 레티스 파라미터를 알 수 있고요.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고요. 크로노커 델타는 달리 얘기하면 이 경우는 우리가 쉐어 컴포넌트를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엡실론 1, 2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LB 이론에서 시작은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스태틱 파트만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어떻냐? 현실에서도 하이드로스태틱 파트가 주된 컴포넌트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코헤런시가 완벽하게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쉐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컴포넌트도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맨 처음에 원래의 디포메이션 되기 전의 위치와 디포메이션 된 후의 위치가 달라졌다면 그것의 변이가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스트레인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값인데 이것은 이렇게 미분항으로 정의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인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위치에 대해서 미분한 값입니다. 자, 1, 2라고 하면 2분의 1에 U12 플러스 U21이죠. 그래서 U12는 U1 그리고 X2가 되고 이것은
U2, X1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X1, X2, X3 이런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직교 좌표계였다면 이것은 X1 방향의 변이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한 쉐어 컴포넌트고 이것은 X2 방향의 변이를 X1 방향으로 편미분한 쉐어 컴포넌트가 되겠고 그것을 합해서 2분의 1을 취한 값이 바로 스트레인이 된다. 자, 이것은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입니다. 스트레인은 기본적으로 세컨 오더 텐서로 나타내고 스트레스도 세컨 오더, 스트레인 세컨 오더, 스트레스 세컨 오더이기 때문에 IJKL이면 그것의 상관관계에 맺는 것은 CIJKL fourth order 텐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스티프니스 텐서라고 하고 스티프니스 예를 들어서 IJ가 9가지가 있죠. 1부터 3, 1부터 3 그리고 여기 KL도 마찬가지로 9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9가지와 9가지의 조합을 하는 CIJKL은 총 81가지의 컴포넌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그마 I1, 2와 예를 들어 시그마 2, 1은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입실론 1, 2와 입실론 2, 1은 같습니다. 이것이 같은 이유는 이 정의를 보시면 입실론 1, 2와 입실론 2, 1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이런 시메트리를 통해서 이 가지수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결정학 수업 때 따로 하겠고 우리는 일단 이런 일반적인 노테이션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시그마 1, 2는 여기서 1, 2로 고정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9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1, 1, 1, 1 그리고 1, 2였다면 1, 2, 1, 2 이 9가지를 모두 더하는 이게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9가지를 모두 더하는 것이 바로 시그마 1, 2가 되고 이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에선 이 시그마 사인을 생략합니다. 아이소트로픽 재료에서는 이것이 람다와 뮤 두 가지 람의 콘스탄트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 모듈러스 람의 콘스탄트 두 개로 줄일 수 있고요. 매우 단순해집니다. 이것은 아이소트로픽,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시메트리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한 형태, 그러니까 81개가 2개의 컴포넌트로 줄어드는 기적과도 같은 시메트리의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어 큐빅이다. 그러면 81개가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큐빅에서 더 시메트리가 낮은 테트라고널인 경우에는 더 많은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이퀄리브리움을 미케닉스 교과서로 보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1, 2였다고 하면 이것은 2는 0. 자,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합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만 썼다고 하면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라면 시그마 1, 1에 1 플러스 시그마 1, 2에 2 플러스 시그마 1, 3에 3가 0이다. 이것이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움 조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유도도 나중에 차후 좀 다른 수업 시간에 커버하겠고 페이스필드 수업에서는 이렇게 미케닉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움 조건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아이소트로픽 재료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 구형 좌표계를 사용하였고요. 구형 프레시피테이트가 있다고 하면 이 경계면, 이 반지름이 R인 이 경계면에선 이 U라는 것이 R방향의 변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R방향 변이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R방향, 반지름 방향이라고 다 따지면 되겠고 이 변이에서 이 경계면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 자, 만약 힘의 균형을 따져보면 만약 표면 장력이 있는 경우였다면 스트레스의 경우는 이런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지금 U,
변이는 R 방향, 반지름 방향에 대한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R 꺽쇠로 쓴 이 방향 벡터는 바로 지름 방향이 되겠습니다. 레디얼 방향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풀려면 결국 라플라시안 조건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라플라시안 조건을 적용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요거는 결국 안에 들어가면 요거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돼요.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돼서 아이소트로픽 재료의 경우는 요것이 만족되면 결국 포스 이퀄리브리움이 만족되는 경우로 얘기가 됩니다. 결국 라플라시안에서 세타에 대한 의존도 아니면 이 파이에 대한 의존도 구면좌표에서 이 두 개는 다 0으로 보냅니다. 이 각도나 아지무탈 앵글이나 폴라 앵글에 대해서는 서로 대칭성이 있다고 하겠고, R 방향 앞에 컴포넌트만 추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구면좌표계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찾아보시면 레디얼 성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포스 이퀄리브리움이 만족되기 위해선 이것이 0이 돼야 된다. 자, 요거를 미분을 달리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2RU 플러스 R 스퀘어의 DRDU가 되는데, 여기에 R 스퀘어 분의 1 곱하고 다시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요것을 넣었을 때 그러면 요 안이 A' 되잖아요. 상수니까 R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어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U는 AR 플러스 B분의 R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넣어보면 되죠. 넣어보면 AR 3승 더하기 B인데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건 0이 되고 예,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A'은 2A 관계식이 항상 성립될 것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안에서 프레스피테이트 아니라고 하면 R은 0으로 갈 수 있잖아요. R은 0으로 가면 이게 인피니트 되니까 요 프레스피테이트 안, 베타 프레스피테이트 안에서는 B가 0일 거고요. 요 바깥에서는 R이 무한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이때 또 발산하면 안 되니까 A는 0이라는. 그래서 베타에 대해서는 B가 0이고 알파 영역에 대해서는 A가 0이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컨티뉴 미케닉스에서 바로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레디얼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RR 방향 스트레인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세타 파이 파이는 R분의 U로 주어집니다. 이것도 미케닉스 수업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거기에 잘 유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겐 스트레인은 자, 토탈 스트레인 컴패터블 이것은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로부터 유도되는 값입니다. 우리가 UR이라고 하면 입실론 R은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 토탈 스트레인 컴패터블 이것은 바로 디스플레이스를 미분해서 얻어지는 값이고요. 여기엔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레티스 미스핏에 의한 아이겐 스트레인,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인이라고도 하는 이 값하고 일레스트릭 스트레인, 자, 탄성에 의한 이 두 값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훅스로에 쓰는 이 스트레인은 바로 일레스틱 스트레인 값이 넣기 때문에 일레스틱 스트레인 값은 토탈 스트레인 컴패터블에서 아이겐 스트레인 값을 뺀 값이죠. 우측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프레스피테이트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요 관계식 우리가 성립된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아이소트로픽에 대해서는 아이겐 스트레인 혹은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인 혹은 미스핏 스트레인이 요 IJ가 같을 때만 같은 크기로 존재하는 아이소트로픽 경우만 우리가 한정해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시피테이트에 대해서는 이 관계식이 성립이 되고 아이겐스트레인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요거는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가정, 그리고 아이겐스트레인을 빼준 값이고, 베타, 엄마상에 대해서 매트릭스 상에 대해 요게 베타고, 자, 알파, 엄마상, 매트릭스 상에 대해서는 요것이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알파상, 엄마상에 대해서는 레티스 비스핏에 의한 아이겐스트레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알파라고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1, 1, 2, 2, 3, 3에 대한 알파상에서의 스트레스 값이고요. 이 스트레스 값은 여기에서 넣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 1, 1이라고 하면 요게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1, 1이면 결국 1, 1 플러스 2, 2 플러스 3, 3가 모두 붙는 경우고, 이 라메 콘스탄트를 뭐 이렇게 C11, 11이 C11인데 이렇게 하여튼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취약이 됩니다. 자, 요 텐서 노테이션이 좀 어렵다고 하는 학생은 제가 이건 별도의 좀 강좌를 제작할 테니까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엡실론 알파는 요 세 개 값과 모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상관관계, 라메 컨스턴트와 상관관계는 C11은 이렇게 되고 C12는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벌크 모듈러스고 이게 라메 컨스턴트였다는 것.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좀 구체적인 유도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베타, RR 방향의 베타상의 스트레스 값은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적용하면 여기에 요게 고요. 벌크 모듈러스는 이렇게 되고 아이겐스트레인 뺀 값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값은 베타 상에서 레디얼한 디스트리뷰션을 R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리고 요것은 각각 R분의 U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 붙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것은 다시 한번 미분한 것,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U 베타를 여기서 어떻게 가정했냐면, 정신없으니까.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어떻게 가정했냐면, 여기에 가정을 했죠. AR이라고 가정했잖아요. 어떤 상수에다 R이 곱해진 것으로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미분하면 A가 오고요. R을 나누면 A가 되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A가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A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RR 방향의 베타 프레시피테이트의 레디얼한 방향의 스트레스는 크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K 베타는 우리가 람다와 뮤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알파상의 경우는 보면 레디얼한 방향 스트레스가 R제곱분의 B였습니다. 이렇게 R제곱분의 B였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줄 수 있죠. 여기에도 넣어줄 수 있고, R제곱분의 B를 R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R 3승분의 2B. 그리고 그냥 R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 두 개가 소거됩니다. 이것만 남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남게 되고, 여기에서는 라메 콘스탄트에 대한 의존 없이 쉐어 모듈러스에 대한 의존만 남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에서는 자, 라지아를 넣어주게 되면, 아래 라지아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R3승은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 크기는 R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거는 R에 의존성이 없어요. 그래서 프레시피테이트 안에서는 스트레스 값이 R에 불과하게 일정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응력이 존재할 때 이렇게 된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은 자, 요것은 AR이었고 요건 R2분의 B인데 라지 R에서 연속돼야 되므로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B는 AR 3승. 자, 요 관계식 도입하고 여기에다가 샵 넣어주면 B 값에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B 값에다 넣어주면 A를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K 베타는 어떤 물질의 탄성 계수에 관련한 값이고요. 이건 아이겐 스트레인 값입니다. 아이겐 스트레인 값이고, 나머지는 다 탄성 계수고, 만약 서페이스 텐션이 없고 아이겐 스트레인이 없다면 A 값 0 되겠죠. 예, 그래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파티클 안에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U 베타가 A에 R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미분하면 A가 되고요. R분의 U 베타 하면 마찬가지로 A가 돼서 2를 적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파티클 내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스트레스, 하이드로스태틱 파트에 해당하는 이 스트레스 RR,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의 스트레스는 R의 독립적인 어떤 이건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K 베타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파티클 내부에서는 스트레스 레벨이 일정하고 스트레인 레벨도 일정합니다. 매트릭스 볼까요? 매트릭스는 U 베타가 R 스퀘어분의 B였기 때문에 한번 미분하면 R 3승분의 2B가 되고요. R로 나누면 R 3승분의 B가 돼서 여기에 두 개 항 제거됩니다. 요것만 남기 때문에 스트레스 레벨이 이렇게 되고, 이것은 R이 증가하면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이런 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서 값을 볼까요? 인터페이스는 R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파티클 내부에서는 상수였습니다. 파티클 내부에서는 상수였으므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요거는 결국 포스 밸런스에 의해서 서피스 텐션 F를 고려하면 그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 경계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 이거는 코이런트 인터페이스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 두 값이 같아야 되니까 B는 AR 3승, A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만약 미스핏 스트레인이 없고 서피스 텐션도 없다면 A는 0이 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사이드 파티클에서는 스트레인도 A로 고정, 스트레스도 이런 것으로 고정됩니다. 스트레인은 원래 레티스 파라미터의 비율로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렇죠? 볼륨으로 쓰면 앞에 3분의 1을 붙여야 합니다.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 3개 더하면 0 된다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는. 자, 스트레스의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더하면 항상 0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는 스트레인 값 다 하이드로스태틱 파트 더한 거 0, 스트레스도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 더한 거 다 0이 됩니다. 자, 만약 서피스 텐션이 없다면 이렇게 주어지고요. 요거는 입실론이 0보다 크다는 것은 프레시피테이트 레티스 파라미터가 매트릭스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꽉 끼는 거겠죠? 자, 꽉 끼는 경우니까 이 경우라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부호는 0보다 커집니다. A의 부호는 0보다 커지고, 이때는 바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 프레시피테이트 내에선 반대로 엡실론이 0보다 작다면 바로 텐사일 스트레스가 걸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시면 알파 내에서는 하이드로스태틱 파트는 스트레스의 합은 다 0이니까 이때는 쉐어만 존재합니다. 반면에 프레시피테이트 내에서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인터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프레시피테이트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아주 먼 곳에선 2a 뮤 알파로 수렴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